다음 주제, 한국 포커가 왜 이렇게 해외 포커에 비해 많이 떨어질까? 한국 포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최하위 수준에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소문이라든지 그런 상식이 있는데, 그리고 해외 선수들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PC가 많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도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선수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뭐 어디 놀러 가서 예, 그분들이 좀 재미있게 그냥 합의로 치시는 분들. 약간 아니면 뭐 다른 포카 뭐 세븐카드나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치시는 분들. 근데 뭐 충분히 네임 있는 한국 선수들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한국에서 인정받는 선수들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대다수 majority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이제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나 지지 네트워크나 그 어떤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보더라도 한국 국기가 붙어 있거나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 순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마킹을 해놓거든요. 범헌팅 하러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좀 한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포커 역사가 짧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홀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05년 정도거든요. 네. 물론 외국에서는 그 훨씬 더 오래전부터 유행했었죠. 근데 이 노리밋 홀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쯤부터예요. 네, 그렇죠. 네, 2000 크리스 머니메이커 에펙트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했죠. This could be the last card of the 2003 World Series of Poker. 이쯤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경험이 없어, 뭐 역사가 짧아 이런 것들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포커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거의 뭐 하루하루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영어로 돼 있어요. 좀 언어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 일단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포커 문화예요. 우리나라 포커 불법이다 보니까 항상 지하 하우스에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게임을 맞추는 사람들, 하우스장,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가 아니라 거기를 한 단계 넘어서서 얼마나 빨리 더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크 스트럭처가 단 한 판이라도 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민주화돼서 좀 생각하다가 레이즈도 할 수 있고 뭐 샤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는 어땠어요? 2초만 지나도 레이즈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턴이 딱 됐을 때 딜러가 속으로 한 3초 세고 타임 10초 하면 10초는 모든 결정을 다 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홀덤이라는 게임이, 특히 노리밋이라는 게임이 얼마나 각 스트리트마다 생각할 게 많아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좀 단순해지고, 안 좋은 포커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안 좋은 문화를 만든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불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도움 같은 경우,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에는 뭐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잘 알고 있지만 뭐 10년 전에 뭐 호주에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호주 포커 씬은 좀 어땠나요? 그냥 인터내셔널 해외 플레이어가 많았고요. 한국 분들은 뭐 5%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또 꺼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포커스타즈는 그 직원들만 쓰는 그 노트북 있잖아요. 그 보안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걔네는 그 너무 보안이 탄탄해가지고 막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나 뭐 아무것도 안 쓰고 무슨 웹사이트로 백오피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통신을 할 수 있는 보안 노트북을 따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극보안으로 딱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걸 좀 많이 봤어요. 돈도 이제 많이 받겠지만 당연히 얘기를 못 하겠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면 상관없어요. 얘가 말하면은 문제가 많이 되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알고 있는 게, 그 보면은 루징 속도라든지 한 명당 평균 루징 금액이라든지 그런 에브리지가 평균액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수치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냥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항상 루징에 되게 압도적으로 1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총 금액이 아니라 한 명당 평균 루징액이 압도적으로 되게 많았는데, 맞죠? 한번 그냥 그래도 그냥 그래도 윙크라도 해주세요. 맞으면 윙크라도. 문자가 더 해도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좁혀가기 위해서는 셀팽님은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국의 그런 상황을 약간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그냥 피쉬예요. 근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해외 선수들이 왜 한국 분들을 피쉬라고 보면 너무 갬블이 있고 갬블이 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갬블이 있다는 거는 일단 틸트 먼키라고 부르죠. 틸트 먼키요? 한국 선수들이 틸트 먼키라고 한 번 열리면 좀 거기에서 플레이 A 게임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거의 뭐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서커 당하면은 거기에서도 뭐 틸트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 감정을 상대를 잡겠다라는 마인드로 치기 때문에 약간 디시전 메이킹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해외 애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걸 대처하는데? 근데 한국 선수도 잘하는 선수들은 다 비슷한 게 디스플린이 있고 디스플레이하면 인내심. 인내심이 있고 페이션스도 있고 그 상황마다 그 제일 좋은 플레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이것도 뱅크롤의 매니지먼트 들어가지만 틸트 뭐 라이브에서는 틸트 해도 표현을 안 하고 안 보여주고 뭐 온라인에서 하면은 아무리 뭐 틸트도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 선수들과 해외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면 딱 그 감성 요소, 틸트의 요소네요. 그럼 거의. 그것 때문에 갬블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틸트 조절만 잘 하기 시작한다면 해외 선수들이랑 많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아직은 산만리. 근데 조금은 따라잡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한국 테이블에 한국 사람 보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그게 그냥 외국에서 보는 한국 피쉬의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외국 사람들의 관점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고 셀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급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팟에서 쟤한테 밀렸다는 생각이 들면은 쟤를 잡기 위해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감정을 포커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북유럽 사셨었죠. 북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침착해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런 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그 뭐 저희 다음 주제에서 나올 얘기인데 마카오나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원래 옛날에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옆에 테이블 가서 조금 쪼다가 이거 몇 사인지 쪼다가 결국에는 1년 동안 그라인딩한 거를 일주일 안에 다 날리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또 방금 도움이 얘기한 그런 틸트적인 요소가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요. 슬픈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요 주제에 넘어서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 전업 어떻게 합니까? 라이브는 그나마 그런 겁니다. 그때 토너 맨날 오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오는 사람은